AI 교육혁명, AI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좀 더 좋게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AI 튜터로 글쓰기 학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요. 그때 한번 얘기했던 이 네 가지 4차원의 그 네 가지의 각각의 교육법에서 인공지능과 협력적으로 교육을 하되 이번에는 인공지능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코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코드일 수도 있고 보고서일 수도 있고 이거는 작은 글쓰기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요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입력을 한 내용을 갖고 학습 목표가 이번에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입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은 고려사항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갑자기 99, 03, 05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예, 바로 우리나라 국정교육과정 초중등과정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교육부에서 발행한 문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초중등은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포함합니다. 실은 고등교육과정은 정확하게는 대학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학생들에게 이 국가 수준에서 이 정도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교육과정을 제시한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요겁니다.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를 그리고 이제 교육 한 칸 띄고 교육부를 치면은 요 사이트가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PDF 한 칸 찌면은 요 교육부 법령 정보가 나와요. 자,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교육과정 전체를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이러한 교육과정으로 교육시키라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이런 문서가 있는지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거 다 다운받았어요. 다운받으면은 자, 요렇게 초등등 교육과정이 요렇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잘? 총론, 그 다음에 각각의 국어, 영어, 수학 그 과정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요 국어과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면은 전체 이제 교육 과정의 설계, 개요, 뭐 성격, 내용, 취지 딱 나오고요. 요런 각각의 그 과목의 내용들이 나오고 또 화법, 언어, 독서, 작문, 그 다음에 각각의 주제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그 문서들을 요 문서예요. 그 중에서 쓰기 항목이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쓰기는 이렇게 가르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요렇게, 3, 4학년 때는 요렇게, 5, 6학년 때는 요렇게, 중학교 때는 요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의 각각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게 주차일지 한 번의 수업일지 한 번 수업할 때 이 학습 목표겠죠.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나오면 이걸 갖고 각각의 출판사에서는 자신의 교과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문서만 있으면요. 어떤 문서죠? 이 국가 수준에서 나온 교육부의 이 문서만 있으면요. 실은 교과서도 필요 없어요. 요 문서 하나만 있으면요. 인공지능하고 대한민국 초중고 과정을 집에서 학습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홈스쿨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인공지능이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집에서 교과서도 필요 없고요. 참고서도 필요 없고요. 이것만 갖고도 어느 정도 수준의 국가 전체 과정을 다 집에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해볼게요. 자, 여러 가지 학습 목표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9903-05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성취 기준 해설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진솔하게 정서를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자에게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도와주고 그 글을 읽는 독자에게는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지도할 때는 수필, 편지, 영상, 만화 등 다양한 유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되 학습자가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준다.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 또한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쓴 글을 독자와 공유하고 독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경험을 통해 쓰기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필자의 경험에 바탕을 둔 글쓰기를 지도할 때는 학습자가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개인적인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도한다.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바로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요. 뭘 하면 될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가서요. 인공지능한테 가서 기존에 했던 걸 다 클리어하고 화면을 조금 더 넓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이 학습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시스템 인스트럭션으로서 전체 대화의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를 여기다 넣는 거죠. 자, 그리고 시작을 하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혹시 지금 시스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 나는 내 수학 공부를 짱 쉽게 만들어줄 AI 튜터야.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은지 알려줘. 이게 1이네요. 0.5로 바꿀게요. 0.5로 바꾸고 다시 한 번 더 클리어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제대로 좀 나오네요. 나는 내 공부를 돕는 AI 튜터야.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지 알려줄래? 내가 배우고 싶은지에 따라 내가 맞춤형으로 코칭해 줄 수 있어.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울 거는 이거죠.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하려는 학습 목표입니다. 런을 하니 자, 오케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쓰기를 배우고 싶다는 거지. 정확히 어떤 점이 궁금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정서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진다거나 진솔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험을 써야 될지 고민된다거나 어떤 거든 괜찮아. 내가 궁금한 점을 알려주면 내가 딱 맞춰서 설명해 줄게. 자,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쓰기. 그냥 솔직하게 쓰면 된다는 거지? 라고 해볼게요. 자, 인공지능이 어떤 질문과 과정을 거쳐서 학생으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솔직하게 쓴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아주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 혹시 내가 생각하는 솔직하게 쓴다는 게 어떤 건지 예시를 들어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경험을 어떻게 쓰는 게 솔직하게 쓰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정확하게 더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시험을 망쳤어. 그러면 뭐 망쳤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예. 오, 좋은 예시네. 시험을 망친 경험을 솔직하게 쓰는 거 아주 훌륭해. 근데 여기서 한 개 더 나아가 볼까? 솔직하게 쓰는 것과 진솔하게 쓰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 장난 아니죠? 솔직하게와 진솔하게를 구분해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내 생각을 편하게 얘기해줘. 오호. 솔직하게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솔하게는 뭔가 승화된 감정으로
감정까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저의 느낌적인 느낌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오, 완전 날카로운데 내 말이 거의 정답이야. 솔직하게는 내 말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진솔하게는 거기에 감정이나 생각이 더해지는 거지. 예를 들어 시험을 망쳤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쓰는 건 나 시험 망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진솔하게 쓰는 건 나 시험을 망쳐서 너무 속상하고 좌절스러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제 솔직하게와 진솔하게 차이를 좀 알겠어? 오케이. 네. 그 다음은 어떻게 얘가 또 인도를 할까요? 자, 그럼 내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쓰기 위해 어떤 걸 더 알고 싶은지 말해줄래? 어떤 경험을 써야 할지,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지, 글을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이외에도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나보다 내가 좀 물어보면서 물어봐줘. 내가 글 쓰는 걸 글을 잘 못 쓰니 하나씩 가이드 해줘. 좋아, 그럼 하나씩 가이드 해줄게. 어떤 경험을 쓸지 한번 정해볼까? 너무 거창한 경험이 아니어도 좋아. 내가 겪었던 일상적인 경험 중에서 감정이 뚜렷하게 느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봐. 최근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일은 뭐야? 네. 지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MCT 기름병을 깨트렸지 뭐야.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아. 오, 맙소사. 출근길에 기름병을 깨트리다니 끔찍하네. 혹시 그때 기분이 어떤 기분이었어? 당황스러웠어? 아니면 짜증이 났어? 아니면 혹시 다른 감정이 들어갔어? 둘 다. 당황스러웠고 짜증도 났지. 왜냐? 빨리 출근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늦었으니 말이야. 늦게 되었으니 말이야. 그리고 인공지능이 자, 좋아. 그럼 이제 그 당황스러움과 짜증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팁을 하나 주자면 그때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묘사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 기름병이 깨졌을 때 어떤 소리가 났는지, 기름 냄새는 어땠는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보자. 방탄 커피를 마시기 위해 MCT 오일을 넣고 제자리에 두는데 병이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면서 땅에 닿자마자 쨍 하고 깨졌지 뭐야. 그리고 싱크대죠. 싱크대 전체에 기름이 확
확 퍼졌어. 아,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기름은 잘 이렇게 딱 이지도 않잖아. 조금 출근이 늦은 상황이었는데 이걸 다 치우고 가려니 아유 어찌나 짜증났어. 짜증 나던지. 네, 굉장히 진솔하게 쓴 것 같습니다. 오, 묘사가 아주 생생한데 특히 쨍하고 깨지는 소리랑 기름이 확 퍼졌어라는 표현이 아주 실감나. 이제 여기에 내 감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는 건, 표현해보는 건 어때? 예를 들어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대신에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 처럼 좀 더 자세하게 써보는 거야. 오, 좋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나는 긁어서 퍼졌어. 아, 정말 머리가 생각이 하얘지고 생각이 하얘지고 화가 순간적으로 머리 끝까지 났어.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좋아, 훨씬 더 감정이 잘 느껴진다. 특히 생각이 하얘지고 머리가 화가 순간적으로 머리 끝까지 났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야. 이제 거의 다 왔어.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좀 더 깊이 풀어보는 건 어때? 예를 들어 이런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낸 내 모습이 싫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 결국 늦었지만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늦게 출근했다. 오케이. 실은 점심에 샌드위치 올리브 소스를 올리브 기름 소스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거의 다 먹을 쯤에 샌드위치에 남아있던 올리브 기름이 내 바지에 떨어졌어. 또 라는 생각이 들었지. 오늘 참 먼 날이구나.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성경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이 정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음. 뭐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AI로 교육 운동을 하는 것도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으로 고통받는 많은 10대 학생들 또는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가정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좀 옆에서 샜는데, 와, 진짜 드라마틱한데 기름 때문에 하루 종일 짜증났던 일상에서 갑자기 종교적인 의미를 발견하다니 정말 멋진 반전이야. 예, 제가 생각해도 진짜 큰 반전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마무리하면 진짜 감동적일 것 같아. 마지막으로 내가 느꼈던 감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글을 맺어보는 건 어때? 예를 들어 기름 때문에 짜증났던 하루가 오히려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하루로 바뀌는 순간이었다처럼 말이야.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써보자. 뭐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깨진 기름병으로 속상했던 하루가 바지에 흘린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을 통해 이거 쉽지가 않은데요. 하루가 깨진 기름으로 속상했던 하루가 새롭게 다가왔어. 바로 깨진 기름병으로 속상했던 하루가 새롭게 해석됐어.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공돌이의 한계입니다. 제 최고치입니다. 정말 훌륭한 마무리야. 너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이 완벽한 예시라고 생각해. 오늘 너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감정을 찾아내고 그 감정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표현하고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이나 깨달음을 글에 담아내는 모든 과정을 훌륭하게 해냈어. 혹시 글쓰기 연습에 더 궁금한 것이 있을까? 아니면 다른 글쓰기 주제에 대해 배우고 싶을 수도 있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이렇게 인공지능 글쓰기 과정을 겪었는데 어떠세요? 실은 대단하지 않나요? 훌륭하지 않나요? 정말 잘 트레인을 시켜주고요. 이거를 아이가 인공지능과 직접 둘이 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3자, 부모님이나 다른 분이 함께 같이 계셔서 이 과정을 함께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해도 좋고요. 오히려 이거를 공동으로 수업에서 선생님이 리딩을 하고 이 과정, 이 질문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 각각 쓰게 하고 그렇게 선생님이 같이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로 대한민국 교육을 한 단계 더 좋게 만드는 이 시간, 지금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